안녕하세요. 이번에 헬릭스미스의 임상 결과를 보면서 우연의 결과라고 믿기에는 힘든 패턴들이 보여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HLB의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월 26일까지의 차트고요. 수급과 공매도입니다. 6월 26일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쳤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14일날 30만주 공매도 금지 당하고, 또 다음날 또 30만주 금지 당하고, 다음날 20만주, 그리고 여기 10만주 3만주까지 마지막까지 매수는 별로 없죠. 항상 많이 팔고 조금 사들이고, 이때는 공매도를 못 치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고, 공매도량을 또 보면은 매매 비중이 20%가 거의 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매도 금지당한 날이죠. 이렇게 3일은 매매 비중이 10%가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러고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하한가를 가고 점 하한가를 갔습니다. 이 하락했을 때 기사인데요. 27일날 리버세난이 위험 3상 1차 목표치 달성 못해 라는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자 헬릭스믹스 주가입니다. 이렇고요. 수급과 공매도입니다. 먼저 외국인을 보면은 최근에 또 매도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HLB와 비교를 하면은 매수는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죠. 12만주를 매도하고 다음날 1800주를 사고, 6만주, 다시 5만주, 그 다음에 바로 다음날 10만주, 5만주, 6만주. 그래서 매도 계속 치고 있고, 그 다음은 공매도 매매 비중을 보면은 이 매매 비중은 거래량 대비 공매도량이 몇 %인지, 당일 거래된 것 중에 공매도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10%를 넘고 20%, 앞서 본 HLB와 비슷한 매매 비중이죠. 어떤 날은 30%도 넘는 날이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다음날 주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뉴스 기사는 있습니다. 23일 장 끝나고 VM20이 약물 혼용 가능성으로 3상 결론을 못 냈다고 나왔습니다. 약물이 혼용이 되어서 이제 평가지표, 그 중에서도 유효성 평가지표가 왜곡이 됐기 때문에 결론 도출이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 결국에 임상의 실패를 의미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신기하리 많지 외국인과 공매도 세력들의 저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임상 발표 전에 루틴적으로 공매도 늘리고 외국인은 매도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전략으로 이제 임상 전에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결과를 모르고, 임상은 원래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높으니까, 특히 그리고 한국 주식 시장에 기업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루틴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당일 HLB 주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수급과 공매도인데요.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의 빨간불이 많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은 9만주, 그 다음에 조금 팔고 또 사고, 팔고 조금 사고, 팔고 다시 사고. 6월 26일이랑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빨간색이 있는 것 같지만은 계산을 해보면 임상이 다가올 때쯤 매도가 훨씬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매수매도가 이제 최근이죠. 매수매도가 섞여 있지만 최근 거를 계산을 해보면 매수가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매도량을 보겠습니다. 매매 비중이 임상이 다가올 때가
된 최근에 거의 뭐 10%를 넘은 날이 이제 딱 3일만 있고 매매 비중이 다 줄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공매도량도 이전에 뭐 30만 주 가까이 치던 게 10만 주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이것도 다시 6월 26일이랑 비교를 해드리면 6월 26일 이제 여기 인상이 다가올 때쯤, 인상 결과가 다가올 때쯤 갑자기 공매도량이 늘었습니다. 6월 14일부터 30만 주가 돼버렸죠. 원래는 4만 주, 2만 주 이 정도가 이제 평균이었는데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엄청 급락을 했죠. 그리고 이건 최근 이전대로 임상 결과 발표 전에 공매도 비중을 이제 공매도를 많이 이제 쳤던 게 전략이었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어야 했겠죠. 그리고 탑라인 발표도 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정보를 조금만 알고 있었죠. OS가 좋지 않았고 대신에 PFS는 좋았다. 이후에 임상 결과 발표에서 OS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주가에 불리한 흐름이 이어질 수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었죠. 하지만 매매 비중은 늘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매도량이 비슷했죠. 이전이랑 10만 주를 넘게 갑자기 늘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공매도량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낼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 더 신라젠을 보겠습니다. 주가는 이렇고요. 투자자를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갑자기 늘은 걸 알 수 있습니다. 24만 주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늘었죠. 그리고 7만 주, 만 주, 그리고 사들여 매수가 좀 있긴 하지만 토탈로 계산을 하면은 최근에 매도가 더 많습니다. 공매도량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최근에 다가올수록 9만 주, 9만 주, 13만 주 해서 공매도량이 이전 이 뒤에 보다는 조금 느린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릿수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으니까 많이 느린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7월 31일에는 13만 주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다음날 주가는 이렇게 되었죠. 신라젠 기사입니다. 8월 2일날 임상 준당 권고 제약 바이오주 울상 결국 결론적으로 임상 실패를 의미하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외국인 수급과 공매도량의 변화와 함께 그 변화가 임상 결과 발표 직전이라면은 뭔가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사실 뭐 외국인 수급이나 공매도 관련 내용은 제 이전 영상들에서도 이제 많이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희한하게도 외국인들이 매매를 잘했죠. 바이오 섹터에서. 특히 제가 HLB를 좀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개인, 외국인, 기관 중에 외국인이 매매를 제일 잘했습니다. 이제 뭐 결과를 알았다는 거는 좀 음모론적인 생각이긴 하겠죠. 잘 맞춘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대부분 이런 이제 뭐 수급이나 공매도 지표들이 주가랑 뭐 임상 결과 발표랑 높은 상관관계로 맞추기는 힘든데 생각보다 높은 연관성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발견해서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바이오 섹터가 좀 좋아질 것 같다가도 계속해서 악재들이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볕들 날이 없는 힘든 시기들을 겪고 있는 중인데요. 내일장도 잘 준비를 하셔서 대응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